이어서 경주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신라 문화재 개최 소식과 함께 예비 문화도시 선정 등 다양한 소식 살펴보죠.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김종국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신라 문화제가 모레부터 열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제 49일째 맞이하는데요. 예, 9월 30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1962년에 제 1회가 시작이 됐고, 음, 올해가 60년 맞이합니다만, 그 행사로는 49회째고, 2020년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됐고, 작년에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예.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된 이후에 모처럼 개최되는 큰 행사여서 많은 음, 기대 모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 대면 행사로 치러지게 될 텐데요.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걸까요? 올해 행사는 기존에는 예술제 축제가 한 덩어리로 진행이 됐는데 예, 올해부터는 예술제하고 축제를 행사 기간, 장소 모두 분리해서 이른바 아, 이원화로 운영을 한다는 점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경주시 주도의 이른바 관주도 축제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대거 확대된 점이 눈에 띄는 점입니다. 그리고 축제 음, 장소도 한 곳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심권 상권하고 연계해서 이른바 일상생활권의 축제장을 구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한다. 이런 점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예년 행사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술제가 먼저 열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술제 이번 달 내일 모레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쭉 연휴가 있잖아요. 예.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10월 3일까지 봉황대 그리고 시내 일원에서 그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예술제 행사는 한국예총 경주시 지회 그리고 음, 경주문화원 이렇게 예술단체들이 주관을 합니다. 예. 오케스트라라든가 창작극, 신앙송대회 총 7개 분야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물론 학술제, 예술제 뭐 이런 등등의 행사들이 이 예술제 기간에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예술제가 열리고요. 그러면 예술제가 끝난 뒤에 축제가 마련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축제는 좀 한여름 쉬다가 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음, 월정교하고 이 중심상가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예. 화백제는 올해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행사가 화백제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기간 10월 14일 오후 7시부터 월정교 수상 특설 무대에서 그 신라왕 추대식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 실제 문중 후손들이 참여를 해서 신라왕 추대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박석김 초기에 이렇게 신라 삼성 씨가 돌아가면서 왕으로 추대되는데 올해는 그 박씨 박의 끝에 추대식을 그 실제 아, 문중 후손 그러니까 뭐 그래 치면 왕손이겠죠. 네. 그 후손이 직접 왕으로 추대가 되고 그 실제 음, 문중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이 된다고 해서 이 내년에는 또 석씨 그 다음에 김씨 이런 순으로 돌아가면서 앞으로 음, 왕추대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또 눈에 띄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특색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날 드론 500대가 그 참여하는 드론 쇼도 동시에 펼쳐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행사 기간 내내 이 봉황대 광장 등에서는 이게 뭐 여러 가지 거리 예술 공연이 선보이고 또 무려 55개 팀의 대중음악, 무용 이런 버스킹 공연도 예정이 되어 음, 있습니다. 이른바 실크로드 페스타라고 해서 이 공연이나 이런 행사들이 특정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 경주 도심 곳곳에서 거리 공연이나 버스킹 형태로 이 시가지 전체를 축제장으로 만든다 이런 계획이고요. 작년에 처음 선보였던 건데 그 도심에 있는 빈 점포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중에 네네. 20개 정도를 이 경주문화재단이 빌려서 이 10월 1일부터 행사 기간 끝나는 10월 16일까지 그 각종 미술 작품들을 전시 판매 체험하는 그런 신라 음, 아트마켓이 그 시내 빈점포 20개를 활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선보이는 건데 또 호랑무도회라고 해서 이 예. 봉화로에서 10월 5일 8시부터 이건 주로 이제 20, 30대 젊은 층의 그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계획인데 실제 이제 예전에 화랑들이 막 그 얼굴에 화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이런 데서 좀 모티브를 따서 이 무도회 참여자는 뭐 남녀 구분 없이 전부 그 얼굴에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댄스 페스티벌이 진행이 됩니다. 음, 그리고 또
그 야시장이라고 해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봉황대에서 중앙로로 이어지는 이 상권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푸드존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리는데, 예전에 뭐 야시장처럼 전국에서 실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오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리에서 노점 형태로 이 달빛 난장 야시장을 연다고 해서, 이것도 좀 재밌을 뭐 재미도 있고 또 시민들의 실제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좀 장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월정교 또 중심상가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뭐 내용상으로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축제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그렇죠. 해보게 됩니다. 예술제는 아무래도 좀 공모전 행사라든가 네네, 일방적인 그렇죠. 좀 발표회 형식, 예. 백일장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여러 가지 그 55개 팀의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또 19개 팀의 거리 공연, 이거는 예. 이런 단기간에 이만한 공연을 볼 만한 행사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경주에서 버스킹 하거나 신라문화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그 단체에게도 굉장히 좀 자긍심을 주는, 그래서 가성비가 높은 행사가 될 거다, 이렇게 경주문화재단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참여 자체가,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참여 자체가 이 공연팀에게는 하나의 자기들 커리어가 되는,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이런 행사가 되도록 해본다, 뭐 이런 계획이었어요. 예. 무엇보다 가성비가 높은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말에 보면 경주에서 저 개막하는 행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문화재 야행 행사가 또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건 교촌 한옥마을 일대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유무형의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야간 행사들,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경주문화원이 주관을 하고 야경, 야로, 그 야간에 답사하는, 그리고 야간에 전통놀이를 하는 야사, 또 전시체험, 야화, 문화공연 등등 한 8개 분야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교촌 한옥마을 일대에서 야간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경주 문화재 야행이 진행이 됩니다. 서울에서 얼마 전에 그 헌병옷 빌려주고 이래서 그 논란이 됐던 서울 야행, 네네. 이것처럼 이게 지방 경주단에서 하는 행사는 경주 문화재 야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 뭐 황금정원 나들이 행사도 있고요. 예. 제가 9월 30일 개막한 행사 좀 이번에 집중적으로 좀 안내를 해보려고 이 행사도 넣었는데요. 네. 이건 그 황금정원 나들이라고 해서 그 황남동 고분군 이런 그 옛날 황남초등학교 맞은편에서 그 넓은 공원입니다. 그 8색 정원을 주제로 하는 행사입니다. 이 경상북도 최초의 화훼 또 도시원예 및 지역 농산물이 어우러진 축제다. 이거 2019년부터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열리고 있는 건 아주 특색 있는 행사입니다. 특히 정원 쪽에 관심 많은 분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볼거리도 풍성하고 또 본인들 정원을 갖고 온데도 굉장히 좀 도움을 받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전원 생활을 동경하는 도시민들을 위해서 화훼는 물론이고 농산물 유실소라든가 또 도시 및 미래형 텃밭 그리고 체험존 이런 행사들이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됩니다.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보죠. 그 경주시가 제5차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 좀 오늘 간단히 전해 발표된 주시죠. 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주시가 제5차 그 예비 문화도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이 됐는데, 경주시에서는 2020년, 2021년 연거푸 탈락을 하고 세 번째 도전 만에 선정이 된 것이어서 뭐 경주시에서 매우 기뻐하고 있는 일인데요. 올해는 한 29곳 그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경주를 비롯해서 서울 성동구, 광양시, 속초시, 부산 수영구, 진주, 충주, 홍성 이렇게 8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저 예비 문화도시로 되면 다시 법정 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1년 동안 지자체 예산으로 그 이번에 문체부 공모에 신청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경주시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에 1년 뒤에 평가를 받고 이 평가가 좋아야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이 되어야 최대 5년간 국비 100억 지원받을 수 있고, 이게 지자체 매칭 사업이어서 또 경주시 그렇게 하면 5년 동안
지자체 예산 100억 이렇게 총 한 200억 정도의 예산으로 경주 시민들이 좀 특색 있게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데 포항시에서는 2019년 1차에 포항시는 문화도시를 이미 선정이 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24개의 입법적 문화도시를 지금까지 18곳 지정이 되어 있고 원래 추가로 6곳 더 지정을 하면 24개의 입법적 문화도시가 만들어지는데 문체부가 당초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계획 전국 30개 도시를 법정 그렇죠. 문화도시로 예, 만든다. 맞습니다. 이런 계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5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이 경주시로서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던 네네. 셈인데 일단 예비 도시로 지정이 됐으니까 내년 최종 선정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 추진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법정 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을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경주 지역 소식 살펴봤습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